요건 또 반대의 경우죠. 자, 인물을 갖다가 반대로 사물로 바꿔놓는 경우죠. 사물로. 그러면 사물로 바꿔놓으면 대표적인 게 뭐죠? 태몽표상 같은 데서 그렇죠. 태몽표상에서 항상 염두에 두시면은 뭐 간단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태몽표상에서 장차 태어날 아이가 꼭 동물, 식물로만 등장되는 게 아니죠. 산이나 호수, 뭐가 됩니까? 산이나 호수, 아니면 자연물, 아니면 서적, 옷, 거울, 유모차, 여러 가지 이렇게 사물로 될 수 있어요. 뭐 그림의 태몽으로 태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책, 뭐 지팡이, 뭐 여러 가지죠. 아주 신발 태몽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사물로 바꿔놓는 경우가 있다. 인물을 사물로 바꿔놓기다. 자, 제목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가 되찾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 여기 만들어진 얼마 안 된 무덤의 구멍을 막았어요. 무덤의 구멍을 막았는데 현실에서는 산모의 장이 터져서 급하게 수술해가지고 인큐베이터 들어갔는데 산모의 장이 터졌다. 그러면은 현실에서는 무덤의 구멍을 막았는데 이것이 산모의 장이 터졌다. 자, 사물을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물을 갖다가 인물로 된 거죠. 여기 지갑, 생물, 무생물을 갖다가 생물로 갖다가 바꿔진 경우죠. 무생물을 갖다가 생물로 갖다가 바꿔진 경우. 근데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일거리 대상을 한번 생물로 바꾸는 것을 보겠습니다. 일거리 대상을 사물로. 어떤 사람의 꿈에 창고 안에 있던 벼가 쌀과 해바라기 씨로 변했다. 그랬는데 이것이 출판된 책이 이론과 설명으로 나눠지는 일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벼가 쌀과 해바라기로 바뀌었는데 책이 이론과 설명의 두 부분으로 나눠졌다. 일거리 대상이 사물로 바꿔졌다는 거죠. 자, 김치통이 녹아내리는 꿈을 꿨는데 현실에서는 어찌 됐습니까? 사물, 부동산 계약이 파기가 됐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들자면 표상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상징기법으로 표상의 변화인데 요건 그래도 좀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징이 어려운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A가 그러니까 표상의 전화입니다. 그러니까 표상의 변화, 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 위가 변했다죠. 전, 이하고 다릅니다. 요거는 위가 변했다. 즉 A가 B로 이렇게 변하는 거죠. 하나의 입장에서 변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더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표상에 변화가 있다. 자, 그러면 예를 보면은 요거는 좀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꿈속에서 그러한 전이가 일어나니까 똑같죠. 냄새나는 큰 돼지. 요게 사람으로 변했어요. A에서 B로 변했으니까 전이가 일어났는데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납고 냄새나는 돼지가 방 안에 들어온 꿈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요게 없이 되는 보통 꿈에서는 이게 없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꿈이 이해하기가 어렵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납고 냄새나는 큰 돼지가 변한 꿈, 그러니까 돼지가 들어온 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변해서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때 돼지는 어떤 사람을 상징한다는 걸 여태까지 여러분 아실 텐데 근데 여기에서
힌트가 되죠. 오히려 이 전이의 이런 꿈들은 방 안에 들어와서 사람으로 변했어요. 사람으로 변했으니까 이 돼지는 바로 사람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좀 탐욕스러운 또 못된 냄새가 난다니까 탐욕스럽고 못된 놈이 방문할 것을 찾아올 것을 보여주는 꿈이죠. 그래서 꿈의 실현에서는 이렇게 실현이 됐다. 자, 현실의 꿈에서는 어떻게 실현이 됐느냐? 현실에서는 억세고 돈 많으며 세도가 당당한 소문이 나쁜 놈이 인격자인 척하고 집에 찾아오는 일로 실현이 됐다. 결국은 세도가 당당하고 소문이 나쁜 인격자인 척하는 놈이 냄새나고 사나운 돼지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전이 되는 꿈은 오히려 더 꿈을 해몽하기에 좋다고 봐야죠. 자, 요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경우도 벌써 딱 보면 나오죠. 자동차 운전하다가 비행기를 운행하는 꿈이다. 아주 좋은 꿈이죠. 그러니까 자동차보다는 비행기가 한 수 더 위입니다. 뭐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보상받아야 얼마 못 받죠. 근데 비행기 타다가 사고 나면 보상도 많이 받고, 자동차는 구멍가게, 비행기는 큰 회사,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거는 소규모 가게나 슈퍼를 갖다가 운영하다가 비행기를 갖다가 운행한다고 하면은 커다란 회사나 단체를 갖다가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꿈에서 A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한다. 이런 표상의 전이가 이루어지면은 이런 꿈은 더 해몽하기가 쉽습니다. 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표상의 변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태몽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몽에서도 표상의 변이를 통해서 운명의 길을 상징적으로 예지해요. 근데 이때 A에서 B로 간다고 할 적에 더 나은 쪽으로 가는 게 좋은 길로 나아가는 걸 뜻한다고 볼 수 있겠죠.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고양이 처음에 나와 태어났을 적에 처음에 꿈에는 고양이였는데 나중에 호랑이로 변했더라.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고양이니까 뭐 보잘것없는 인물에서 호랑이로 변했다. 커다란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전이가 이루어진 거는 차라리 꿈해몽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비교할 수 있으니까. 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좀 뭐 안 좋은 사례지만은 좋지 않은 일인데, 뱀을 난도질했어요. 그런데 이 뱀이 하반신에 피가 나면서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태몽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태몽인데 하반신에 피가 났다. 이런 태몽으로 태어났는데 여아가 중년에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병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때 뱀이 바로 태몽 표상인데 여기에 하반신에 피가 나면서 사람으로 변했으니까 이거는 100% 태몽이다. 또 태몽이 아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뱀은 사람이로구나를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반신에 피가 나니까 하반신을 다치게 되는 일로 일어났다는 거죠. 자, 역시 또 같은 사례인데, 처음에 작은 벌레였던 것이 여러 차례 변해하면서 큰 동물로 변했다. 이런 태몽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벌레였는데 점차로 커다란 동물로 변하는 태몽이다. 그러면은 처음에 태어났을 적에는 보잘것없지만 점차 능력을 발휘하고 훌륭한 인물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뭐 이제 예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스스로 아실 겁니다. 처음에 조그만 자라이던 게 커다란 거북이로 변했다. 그러면은 미약한 인물에서 유명 인사가 될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또 역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새끼 사슴 한 마리예요. 그런데 이 황금 사슴으로 변했다. 요게 참, 그러니까 표상에 전이가 일어나고 있죠. 사슴 한 마리였는데 이게 황금 사슴이 됐으니까 처음에는 보잘것없지만 장차 부귀로운 존재가 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황금 사슴으로 변했다. 자, 뭐 유사한 예가 쭉 나오고 있는데 뭐 작은 물고기에서 큰 물고기가 되거나 이건 이해를 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것을 살펴보죠. 자, 요거 누구의 태몽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누구의 태몽일까요? 붕어가 비단잉어로 변해서 제주를 넘는 꿈이다. 제주를 넘어 이때는 이렇게 되겠죠. 제주를 넘어서 품에 안긴 꿈이요. 이거 이제 태몽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오묘한 그 꿈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붕어가 비단잉어로 변했다. 요거는 지금 여러분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습니까? 표상의 변이가 일어났죠. 그런데 붕어보다는 뭐가 좋습니까? 비단잉어가 몇 배로 좋은 거죠. 근데 요 놈이 비단잉어로 변하면서 공중에서 폴짝 덤블링을 하더랍니다. 공중에서 한 바퀴 회전하더니 어머니 품에 안긴 태몽을 꿨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요거의 태몽이 바로 누구죠? 양학선 선수. 그 뭐 신기술을 갖다가 체조 금메달 양학선의 어머니 태몽 꿈이죠. 그러니까 양학선의 태몽이 되는데 이 참 양학선 기술을 갖다가 개발했을 정도로 그런데 참 태몽이 신기하죠. 어떻게 어릴 적에 붕어에서 비단잉어로 갖다가 폴짝 변해서 이 비단잉어가 이렇게 한 바퀴 덤블링을 해가지고 안기더라. 기계체조 선수가 됐다. 참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태몽 속에 어떻게 체조 선수가 될 인생길을 갖다가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또 변하는 거. 근데 여기 그 대에서 요걸 하나 제가 꼭 언급을 드리고 싶네요. 그 양학선 선수가 꿈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잘 모르니까 뭐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학선은 방송에서 말하기를 비단잉어가 제주를 넘어뜨리면서 나와 맞는 것 같다. 근데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런데 점차 갈수록 커진다고 했는데 제 키는 안 컸다고 말하는데 이는 꿈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죠. 점점 커진다는 게 키가 커지는 게 아니라 개인의 능력이나 역량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는 걸 갖다가 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양학선 선수는 실망할 필요가 없죠. 점차 커진다고 했으니까 점차로 역량이나 능력이 뛰어나서 이름을 날리게 된다는 것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태몽 표상도 그렇고 일반 표상에서 꿈은 반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키가 작아져서 조그맣게 됐다. 이랬을 경우에는 자신의 능력이 저하되는 거죠. 근데 꿈에 자신이 이렇게 그냥 커지면서 거인이 되는 꿈을 꿨을 때는 자신의 능력이 커지게 되는 걸 뜻하죠. 꿈은 반대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대로. 만약에 자신이 장님이 되는 꿈을 꾸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자신이 사리 판단을 못하게 되고 좀 안 좋은 여건으로 빠져 들어가는 걸 뜻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점점 갈수록 뭐 물고기가 커졌다. 그것은 능력이 뛰어나게 된다는 걸 보여주죠. 참 양학선 선수의 태몽을 보면은 너무나도 기가 막히죠. 어떻게 참 이렇게 절묘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붕어가 비단잉어로.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태몽표상도 조은숙 이쪽에 뭐 안에 내용이 있는데 예쁜 강아지가 여자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벌써만 보고도 태몽표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원래 예쁜 강아지가 뭐 나타난 꿈만 해도 되는데 여자로 변했으니까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예쁜 강아지의 상징에서 태어날 아이가 여아이거나 여성적인 성품일 수 있어요. 예쁜 강아지. 만약에 남자애가 나온다면은 그 남자는 꽃미남이죠. 꽃미남. 그러니까 예쁜 강아지니까 여아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남자라면은 아마 보통 여성들 미모를 뺨치는 그러한 아주 아이가 나올 겁니다. 근데 예쁜 강아지가 여자로 변했으니까 장차 태어날 아이가 여자가 된다. 자, 말씀드렸지만은 이 전이의 표상은 해몽하기에 더 쉽겠죠. 더 좋습니다. 자, 표상의 전이에 이렇게 변하는데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상의 전이로서 재물의 증식 여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반대냐 아니냐를 갖다 알 수 있는데 여러분도 이제 꿈에 관해서 아시니까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한 마리 돼지가 여러 마리의 돼지로 변했다. 좋습니까? 나쁩니까? 엄청 좋죠. 돼지 한 마리가 여러 마리 됐으니까 재물에서 뭐 주식 투자자라면 막대한 이익을 낼 것이고 사업가라면은 아주 사업에서 번영을 가져오겠죠. 또 이거 말고라도 뭐 돼지가 새끼를 갖다 많이 낳았다. 이것도 역시 좋죠. 자, 요런 사람이 있습니다. 돼지가 손안에서 저금통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역시 복권에 당첨됐는데 뭔가 재물 쪽으로 좀 갈 것 같은 걸 보이지 않습니까? 또 이것도 역시 변이가 일어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전이가 일어나는 게 더 해몽하기 쉽죠. 조개 껍데기가 수백 배의 자갈더미로 변했다. 어떻게 보면은 조개 껍데기는 쓸모가 없죠. 근데 자갈더미는 건축자재로 쓸 수 있으니까 처음에 안 좋은 곳에서 좋은 쪽으로 일어나겠죠. 그래서 달리 실현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가라면은 뜻밖의 의도로 새로운 히트 상품을 만들어내게 되죠. 근데 만약에 저자라면은 작품 소재에서 장문의 글을 쓰든지 무가치한 데에서 가치 있고 훌륭한 작품으로 창작해낸다는 걸 보여주죠. 어쨌든 처음보다는 나중이 훨씬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자, 그러면 나쁘다가 좋은 것만 봤는데 이번에 한번 까꾸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까꾸로 이런 경우는 어찌 되겠습니까? 강가에 물이 말라서 물고기가 노출되거나 하찮은 벌레 등으로 변하는 꿈이다. 안 좋죠? 물이 마른다는 거는 생활터전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자신의 존재가 이렇게 드러나왔다. 이거는 이제 어려운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 경우에는 사업 분야나 생활환경 등에서 시련과 좌절을 겪게 된다. 자, 또 유사한 얘기로 역시 좀 어찌 보면 이런 식으로만 되면 꿈에 뭐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간단하게 이루어지죠.
이런 건 뭐 여러분이 그럴 겁니다. 나도 하겠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자, 보석 반지나 팔찌, 목걸이나 귀걸이가 빛나고 마음에 들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 빛나던 목걸이가 빛이 변하거나 갈라지거나 깨지는 경우에 전개됐다면 애정이나 재물, 명예에서 난관의 처함이 이루어지죠.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반지가 시커멓게 색이 변색되더랍니다. 이런 경우에 애인의 변심, 이런 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반지라는 게 동그랗지 않습니까? 처음에 갔던 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혼인이나 어떤 약속을 할 적에 반지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바로 어떠한 변치 않는 그 애정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왕 이렇게 애인에게 반지를 선물했는데 애인이 반지를 좀 잘 안 끼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선물해 준 남자는 어떻겠습니까? 좀 섭섭함을 느끼게 되겠죠. 근데 꿈에 만약에 그 반지가 내가 선물해 준 그 반지가 꿈에 변색이 되거나 아니면 갈라지거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예지적인 꿈에서는 애인이 변심을 하겠구나. 이런 거를 갖다가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건 어떻습니까? 좋겠죠? 구름이 하트 모양으로 변한 아름다운 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첫 번에서 나중에 좋은 쪽으로 가면은 결국은 좋은 일이 이루어지는데 집을 갖다가 새로 사게 됐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거. 그래서 이런 표상의 전이는 굉장히 해몽하기가 쉽죠. 자, 또 다른 이제 그 사례를 갖다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주 신분의 상승 선취인데 이것도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의 머리가 호랑이로 변했다. 엄청 좋죠. 호랑이는 백수의 왕이니까 미천한 직위에서 높은 직위로 올라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꿈을 꿨을 적에 장차 어떠한 말단 직원에서 어떠한 사장이나 이런 높은 데로 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꿈은 어떻겠습니까? 용이나 호랑이, 사람 등이 자신의 앞에서 큰 산으로 변하거나 산을 집어삼킨다. 역시 이런 꿈을 꿨을 적에 좋은 거죠. 큰 산으로 변했으니까 아주 사업의 성취. 여기 보면은 이런 꿈을 꿨을 적에 어찌 되느냐? 자, 사업가는 사업 판도를 넓히게 되고 정치가는 큰 세력이나 권력을 얻게 되고 학자는 자신의 명성을 널리 떨치게 된다. 태몽에 이러한 거대한 산의 태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큰 산의 태몽이니까 장차 큰 인물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쥐가 다른 짐승으로 변했다. 즉 쥐하면은 보통 하찮은 인물인데 새롭게 변모한 일로 되겠죠. 그 다음에 동물이나 사물이나 커다란 용으로 변하는 꿈을 꿨다.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용으로 변했으니까 좋겠죠. 상당히 나중에 좋은 쪽으로 이루어진다. 또 이런 꿈을 꾼 사람이 선인이 있습니다. 쌀알이 용으로 변해 올라갔어요.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쌀알이 용으로 됐으니까 조선 우리 선인 가운데 과거 급제. 그 다음에 또 한번 이것도 보십시오. 오히려 표상의 전이가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쉽죠. 호랑이 여자 용과 싸워 죽인 꿈이다.
호랑이를 갖다가 죽였으니까 제압하는 거고, 여자, 유혹적인 요소를 물리치는 거고, 용도 싸워서 죽였다. 그럼 이런 걸 전부 다 걸머줬으니까 고시합격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표상의 전이가 이루어지는 게, 근데 호랑이를 잡아 죽였어요. 여자의 유혹도 물리쳤어요. 그런데 오히려 용한테 싸우다가 용한테 졌다. 용한테 깔려서 그냥 묻히고 말았다. 그러면 1차 합격, 2차 합격, 그 다음에 속된 말로 나가리,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이런 경우도 뭐 참 어찌 보면 이런 표상의 전이가 일어나는 거는 해몽할 필요도 없죠. 뱃속에서 나온 나무 토막이 신랑각시 인형으로 변한 꿈이다. 자, 처녀가 이런 꿈 꾸면 어찌 되겠습니까? 뱃속에서 나온 나무 토막이 신랑각신이 변했으니까 처녀가 이런 꿈을 꾸면 짝을 잇겠죠. 짝을 갖다가 찾겠죠. 참 짝을 갖다가 이루게 되는, 뭐 해몽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것도 역사적 사례인데, 자, 별이 떨어져서 용으로 변했다가 또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표상의 전이가 이루어진 꿈이 해몽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별이 떨어져서 용으로 변했는데 그 용이 다시 사람으로 변했다. 그래서 고려의 현종의 등극을 예지한 꿈인데, 어느 중이 이제 이런 꿈을 갖다가 꿨죠. 그리고 절간의 중이 이런 꿈을 갖다가 꿉니다. 큰 별이 절에 떨어져 가지고 용으로 변했더니 사람으로 변했는데, 그게 바로 이 당시에 절간에 있던 그 대량원 순이 이제 이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는 아주 이렇게 목숨이 위태로운 경지에 있었는데, 결국은 꿈의 예지대로 용으로 변하고 사람 변했는데, 용으로 변했으니까 요때만 하더라도 아주 위태로운 처지에 있었는데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그걸 꿈으로 보여줬는데 용으로 변했다. 이런, 그래서 표상의 전이가 일어나는 경우는 아주 좋습니다. 여태까지는 다 좋은 사례였는데 이번에는 좀 안 좋게 되는 사례로. 자, 그러면 좌절된 거는 어떠냐? 좌절된 거는 좀 안 좋은 거로 이루어지겠죠. 뭐 굳이 뭐 해몽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경우도.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뭐 물어보나 마나, 뭐 보거나 말거나, 흰쌀밥이 시커멓게 변한 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쌀밥이라는 게 하얗고 뭐 돼야 좋지, 쌀밥이 시커멓게 변했으니까 속된 말로 이것도 나가리, 헛수고가 된 거죠. 중매가 취소입니다. 이게 중매가 들어와서 먹는데 밥이 시커멓게 변하고서 중매 없던 거로 하자, 이렇게 되죠. 또 요건 어떻습니까? 요것도 역시 계란이 깨어지고 까맣게 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계란이 깨어진 것도 안 좋고 탄 것도 안 좋으니까 결혼이 파혼됐습니다. 또 요건 어떻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길이 늪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가 빠졌으니까 당연히 불합격이죠. 그러니까 합격하려면 길이 고속도로가 되어 있고 아름다운 꽃길을 갖다가 막 차가 싱싱 달렸다 그러면은 합격이고 사업의 성취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찌 보면은 표상의 전이가 일어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해몽하기 제일 좋죠. 자, 요건 어떻습니까? 요것도 역시 참 재수없는 꿈이죠. 푸른 배추밭이 순식간에 시드는 꿈이에요. 그러면 배추밭이 시들었는데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불합격되는 일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요건 어떻습니까?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궁이의 불이 활활 타다가 꺼졌어요. 불합격이죠? 또는 사업의 실패, 이게 처한 상황에 따라서 사업이 실패되든지, 또는
연인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인이라면. 연인과 잘 지내다가 파토나는, 결별하는 일로 이루어지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니까 알고 보면 꿈의 몽이 별거 아니죠? 자, 하늘에 빛나던 해가 구름에 가여서 보이지 않게 됐어요. 사업의 실패를 뜻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 자, 사업의 실패. 자, 만약에 사업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해가 쨍하고 비쳐야 되겠죠? 해가 쨍하고 비쳐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까지는 지금 살펴본 게, 자, 표상의 전위에 대해서. 표상의 전위, 위가 변한다. 위치가 변한다. 자리가 변한다. 대해서 살펴봤습니다.